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일부 진술을 바꿨다고 합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와중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인데요.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재판에서 하셨던 이야기 한 번만 심정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점심사에 좀 입장 정리가 되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혼란스럽고 제가 좀 더 변호사님이 오늘 안 오시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남편께서 오해가 있다고 한 건 좀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구정차장님. 네. 영상에 나온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일주일 사이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쌍방울 대북 그 송금 의혹 사건의 당사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부지사의 가족이 저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 될 정도로 뉴스의 중심에 선 상황 이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에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본인도 연관이 없었고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표도 대북 송금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했다가 네. 최근에 그 신병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신이 그 요청을 했고 그 요청한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보도를 지금 뒤집는 진술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지금 저렇게 앞장서서 자기 남편의 어떤 진술의 번복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당사자가 아닌데도 왜 그럴까? 사실 많은 국민들의 경우에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뿐이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배우자의 이견 충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로 그런 대북 송금 요청 사실이 있었는지 만약에 요청을 하고 그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 여부가 논란의 중심이 서야지 저렇게 부부의 어떤 이견 이런 곁가지가 중심에 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인께서는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납을 사전 보고했다는 그런 진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 변호사가 검찰의 압박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와 지금 그 배우자 측의 어떤 주장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최근에 진술을 하면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을 좀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변호사를 그 배우자가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이 재판정에서 배우자는 해임을 했는데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프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를 따져보면 배우자는 과거에 얘기한 것처럼 그 대북 송금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진술을 유지해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인의 조력대로 나는 있었던 대로 과거와 다른 진술을 하겠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정에 나와서 위증 증언을 한 상태에서 있었던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법정에서 소영주 부대변인. 네,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오해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개월 동안 이제 검찰이 구금한 상태에서 데려다가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의 말은 그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건 뭐냐면 그 부부가 사람 이력을 보면 됩니다.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만나서 30년을 신념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는 당신 그렇게 검찰의 회유 압박에 굴복한 모습이 창피하다. 네. 왜 그렇게 됐냐 그 얘기고요. 변호사를 이화영 전 부지사 모르겠다. 이게 착각하시는데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다릅니다. 형사 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리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해서 그 변호사들을 데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조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임 권한도 해촉 권한도 부인한테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입장을 안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당했다고 하는 건 뇌물죄로 가면 한 20년 이상을 감옥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정치정부로 바뀌면 정말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진술을 뭔가 회유당했다는 것을 평생을 살아온 아내가 봤을 때
아니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당신 신념마저 그래 버려서 되겠냐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화영 지사의 법정 진술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뭐 이상하게 옆에서 원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를 알리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선다? 저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난 25일 재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분의 그 말씀을 좀 종합해서 법정의 당시의 모습을 저희가 재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 해임을 두고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부인은 배우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면서 고성을 질렀고요. 그다음에 당신이 방북을 언제 그렇게 진술을 했느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하다라면서 주장을 이어갔고 이 사건을 지금 현재 양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 전 부지사의 그 배우자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시는지요? 한마디로 이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남편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상적인 가정의 부인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당신이 왜 혼자 다 뒤집어 쓰느냐? 지금 이게 당신이 방북하기 위해서 돈 낸 거 아니지 않냐?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돈을 냈는데 당신은 부지사로서 시키는 일만 실무적으로 했는데 왜 당신이 혼자 중형을 받고 뒤집어 쓰느냐? 진실을 좀 밝히라.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부인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남편은 중형이 예상되는데 오히려 이게 이재명 대표는 무관하다, 살리는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게 아까처럼 뭐 정치적 신념도 있겠죠. 그분도 운동권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이게 개인적인 감정도 있다 봐요. 그 이화영 대표의 몇십 년 지인이 그 여성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여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카드를 자기가 다 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일부 또 이화영 부지사 썼다고 했다가 근데 이 여성분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주말에 한 30번 정도 미장원에도 온 게 미장원 주인 증언이 나와 있어요. 네, 그 개인적인 뭐 그런 문제들은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닌 거죠. 증언이 나와 있다고 미장원 네. 주인이 증인으로 나온 게 진술한 게 있어요. 네, 아직 증언 차원의 그런 문제인 거고. 예, 그렇죠. 네. 따라서 이제 저는 상당히 그 가정에 이미 상당히 그 신뢰나 사랑이 어느 정도 파탄된 상태에서 좀 정치 신념이 결합해서 이런 이게 그 결과 논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서 부대리님 말씀 중에요. 저희가 장 변호사면 저희 변호사 아닙니까? 가족도 변호사 선임권이 있고 해임권도 있죠. 그렇지만 피고인의 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임할 수는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아무리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한다고 한들 없었던 일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전에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면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고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오히려 당시에 있었던 일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오히려 검찰의 회유와 압박보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동안에는 부인했던 진실을 일부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 주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얘기 또는 어떤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분들의 엄호 이런 것은 좀 배치를 하고 배척을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한 말씀 해야 되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세요. 검찰이 데려다가 지금 쌍방울 수사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엮고 싶은 거예요. 그 표적이었어요. 근데 진술이 안 나오고 증거가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데려다 놓고 자 보세요. 당신 이재명 대표한테 진술했다고 하면 뇌물죄 20년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정치자금법으로 1, 2년만 살아도 돼. 라고 플리바게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없던 걸 얘기한다? 근데 그건 너무 검찰 논리지. 왜냐하면 그 저는 그렇게 돈을 생각됩니다. 800만 불이나 북한에 보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증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들어서 이재명 지사를 방북시키기 위해서 300만 불을 보냈다라는 진술이 있다라면 알겠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더 재밌는 건 김성태 전 회장 자체도 검찰이 기소할 때 외환거래법이에요. 아주 약해요. 아니 북한에 10억 이상을 줬으면 국가보안법 적용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중죄를.
근데 자본시장 거래법도 아니고요. 아주 작은 걸로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소권에 대한 것들을 형량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무조건 검찰을 신뢰해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형량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성을 말씀해 가능성에 주신 대해서 거고요. 얘기하는 이제 거죠. 변호사님께 예. 여쭤보면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성태 회장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이런 말을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했었고 또 이 수행 비서도 이 법인카드를 본인이 다 썼다가 했다가 이전 지사도 일부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진술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해석도 전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의 그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에 있다라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전제에서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사실관계를 확정짓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또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어떤 것도 먼저 사실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서야 입을 연다라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의와 압박으로 인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 판단은 재판부가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더라도 재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8월 8일에 있을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또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재판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으로서도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상황들 양쪽의 그런 주장들 잘 보셨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제 양쪽의 주장을 충실히 잘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어쨌거나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부부 사이의 문제는 어쨌거나 아직까지 추측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